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타일 종류도 많고 이쁜 것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이고 바닥이고 정말 뭐 파격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테리어 가게 처음 가면 이런 샘플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하잖아요. 뭐 사진이나 화면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내 눈으로 실물도 보고 또 만져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고르는 거 참 잘하시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타일을 좀 여러 장 놓고 현장감 있게 보시는 거, 이러고서 고르는 거가 실제로 붙여놨을 때 저게 내가 봤던 색깔 아닌데 뭐 이런 후회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그거 우선 좀 말씀드립니다. 타일 붙이는 것도 바닥하고 벽하고 뭐 동일한 자재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눈도 이렇게 일자로 쫙쫙 가가지고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게 그렇게 붙이는 집도 많이 늘었어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걸레바지 정도 높이까지 바닥하고 벽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타일이 바닥에도 붙어 있고 벽에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타일은 바닥에도 괜찮고 벽에도 괜찮은 타일이 있고요. 어떤 타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타일이 있어요. 왜? 바닥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나 가구나 뭐 이런 어떤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무게가 실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의 강도가 유지되면서 튼튼해야 하는 거, 이걸 이제 바닥용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벽체용은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닥용 타일은 벽에 붙여도 되는 거지만 벽체용 타일은 바닥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깨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디자인만 보고, 그러니까 표면만 보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할 건데 복잡한 얘기 다 빼고 필요한 상식만 딱 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좀 보셔야 돼요. 타일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도기질, 자기질, 포세린, 폴리싱,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도기질 타일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벽체용 타일이에요. 도기질은 비교적 낮은 온도인 1100도 정도에서 구워요. 오른쪽 자기질 타일부터는 1400도 정도의 고온에서 구운 거고요. 그래서 도기질이 상대적으로 덜 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물이 닿았을 때 물을 얼마나 내부로, 자재 내부로 흡수하느냐, 이걸 흡수율이라고 하잖아요. 이 흡수율이 도기질은 굉장히 높아요. 10에서 20% 이상이에요. 반면에 자기질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흡수율이 낮아요. 3% 정도 돼요. 당연히 강도도 훨씬 더 세고요. 그래서 바닥에, 특히 욕실처럼 물 쓰는 공간에 이거 잘못 깔아 놓으면 이런 식으로 타일이 잔뜩 물을 머금고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드레인 쪽으로 이제 구별을 주어 놨는데 이 낮은 쪽에 있는 타일들, 지금 사진으로도 확연히 표가 나잖아요. 이런 도기질 타일 바닥에 깔면 그래서 안 되는 거가 이런 이유예요.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간이 테스트라 그럴까, 이런 거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 휴지에다가 물 잔뜩 배이게 해 놓은 다음에 저렇게 타일 표면에다가 붙여요. 3시간 정도 경과된 다음에 띄고 나서 표면에 자국이, 물자국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자국이 있으면 흡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바닥에 사용할 수 없음. 뭐 원시적이지만 비교적 정확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시험하는 방법이 있을 정도예요. 내가 고르다가 딱 마음에 들었어. 이 타일이 정말 이뻐. 그런데 하필 이게 도기질 타일이야. 우겨서 바닥에 깔아주세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도기질이 상대적으로 광택이 더 있고요. 그래서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도기질 타일의 장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쁜 타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 자기질과 도기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뒷면을 보면 왼쪽이 도기질이고 오른쪽이 자기질이에요. 굽는 온도가 이제 틀려서 타일 뒷판에 이제 색상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 도기질은 옆면을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삭삭 긁으면 가루가 긁혀서 나와요. 그런데 자기질은 긁어도 긁히지가 않아요. 세 번째, 소리가 도기질은 둔탁한 소리가 나고 자기질은 맑고 높은 소리가 나요. 왜냐면 그 강성이 세서 뭔가 이 쇠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 그럴까? 포세린 타일은 높은 온도뿐만 아니라 높은 압력도 가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흡수율이 낮아요. 1% 이하예요. 이런 포세린 타일의 표면을 한 번 더 갈아서 만든 게 폴리싱 타일인 거고요. 광이 날 때까지 잘 갈아내서 표면이 매끄럽게 이제 빛이 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포세린, 밑에가 폴리싱이잖아요. 집에서 뛰어노는 개구장이가 있어서 미끄러운 거는 좀 안 된다 하시면 포세린 하시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뭐 폴리싱이 훨씬 더 좀 뭐 깔끔하고 이쁘긴 하죠. 포세린 타일이 분류상 자기질 타일에 속하긴 해요.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부분 집합이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4가지로 기억하시는 게 업계하고 서로 소통하시는 거가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이쁜 거,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타일 본드 말씀드릴 건데, 타일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해진 만큼 이런 타일이 잘 붙어 있도록 해주는 본드 잘 고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2가지의 특별한 본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접착력이 센 접착제가 있고, 두 번째, 탄성이 센 접착제가 있어요. 접착력이 센 본드를 에폭시계라고 그러고요, 탄성이 있는 본드를 폴리머계라 그래요. 센 접착제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타일 붙일 때, 그러니까 뭡니까, 좀 크기가 큰 타일, 무게가 많이 나갈 거잖아요. 얼마? 600에 600보다 큰 거. 그러니까 대형 타일 붙일 땐 반드시 센 접착제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굳이 확인 안 해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해줘요. 왜냐하면 붙이는 작업이 안 될 거거든요, 그렇게 대형 타일 붙일 때 에폭시계 안 쓰면. 그런데 문제는 탄성이 있는 접착제, 이건 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폴리머 계열 접착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 타일 붙일 때 사용하거든요. 바닥에 붙이는 타일은 굉장히 고온에서 구웠고 그래서 단단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 얘가, 타일이 팽창하는 정도가 거의 없어요. 철근 콘크리트하고 거의 값이 같아요. 그런데 이 타일 바로 밑에 있는 바탕 몰탈, 그러니까 난방배관 들어가 있는 방통 미장 있잖아요. 이건 온도에 따른 수축 팽창 정도가 굉장히 커요, 포세린 타일에 비하면. 그러니까 난방이 들어가냐 아니냐, 겨울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바탕면의 팽창 정도와 포세린 타일의 팽창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밀어서 들뜨는 현상,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팽창의 정도를 커버해 주는 역할을 이 특별 본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바닥처럼 난방이 들어오는 바닥에는 반드시 이 폴리머계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뭐 드라이픽스 같은 거. 안 그러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서로 밀어서 이제 타일이 들뜨는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난방이 안 들어오는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제 동영상 댓글에 그런 내용의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 옥상에 타일을 붙였는데 부분적으로 들뜨는 현상이 생기더라. 여기 들떠서 갈아 끼웠더니 저기가 또 들뜨는데 방수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이건 타일 본드의 문제인 거예요. 옥상처럼 뜨거운 햇볕, 뭐 추운 겨울 이렇게 노출되는 곳이나, 아니면 긴 복도, 얼마? 길이가 10m 이상 긴 복도, 이런 곳에 붙인 대형 타일은 서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고 들뜨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진처럼요. 이런 곳엔 다 폴리머계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2년 3년 지난 다음에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게 미는 부분 계속 밀고 이래가지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할 때 반드시 챙겨야 돼요. 뭐라고? 600에 600 이상의 타일 붙일 땐 이거 폴리머계 본드 맞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간격제도 중요해요. 타일 붙일 때 줄눈의 크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저 사이사이에 이렇게 간격제 넣잖아요. 저거 나중에 빼고 이제 그 매질을 넣게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거가 가능한 간격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줄눈 넣기 전에 뺀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매립형을 쓰면 안 된다고요. 타일의 줄눈이 서로 밀어주는 거에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 매립형 간격제가 들어가 있으면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밀면 밀리는 대로 들뜨는 현상, 이게 타일 들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세 번째, 타일 자재 자체의 불량인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지금 보고 계신 밴딩 현상이에요. 이건 좀 세장형 타일이라 그래서 한쪽으로 좀 긴 타일, 타일 줄눈이 이제 파도가 치는 거죠. 바닥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면이 완전히 이렇게 좀 평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타일을 서로 이렇게 딱 맞다 놓고 보면 위에 부분, 가운데 부분이 서로 이렇게 들뜨는 현상, 이걸 이제 좀 확연히 드러나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사진은 미세 균열 사진이에요. 수건거리 같은 거라든지 휴지거리 같은 거, 이제 기구를 다느라고 타일을 타공을 했을 때 그 타공 부위에서부터 표면이 쫙 갈라지는 현상,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응력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사진은 타일 표면에, 그 커팅면에 저렇게 오염되는 건데,
타일은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뭐 끝단이나 배관자리나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타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커팅면이 오염되는 거예요. 잘라낸 선 따라서 타일 커팅기 나라고 타일 표면하고 닿으면서 단면이 검정색으로 변하는 현상,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다 불량인 거예요. 자, 끝으로 화장실 바닥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화장실은 물과 함께 뭐 비눕기도 많다 보니까 낙상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미끄럼 방지 타일이란 것은 정량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긴 있어요. 마찰 계수가 0.5 이상 확보된 타일, 이게 이제 미끄럼 방지 타일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게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자이크 타일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줄눈이 촘촘하니까 미끄러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 찾아서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지금 사진처럼 타일 표면이 오돌도돌 이렇게 좁쌀처럼 올라온 타일이 있거든요. 이런 타일은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도 보일 정도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확연히 이제 좀 티가 난다고요. 집안에 시니어 분들이 있다거나 해서 화장실을 좀 각별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집이다, 이런 분들은 이런 타일 고르면 낙상 방지에 훨씬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오늘 타일 자재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자재 상식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